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 고수 수첩의 중고수의 제2강 회사별로 소개하는 방법과 또 핵심 구조에 대해서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회사 소개할 때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단순하게 번역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보다도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맥락에 맞는 구조화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구조, 그리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 업종별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 10가지 업종을 갖고 저희가 예문을 갖고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수 채널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전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암기를 하거나 혹은 그 구조를 이해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중고수 채널의 메리트죠. 그래서 오늘은 중고수의 각 회사별로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소개를 하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 잘 안내를 할 텐데요. 이 공식을 보고 외우시면 회사 소개하는데 한결 수월하고 또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8개 요소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번, 我们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 혹은 저희 회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2번은 핵심 업무, 어떤 업무를 할 건지, 核心业务 예를 들면 제조업이다. 그러면 制造什么什么 아니면 저희 회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IT 解决方案 아니면 물류회사이다. 그러면 物流公司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핵심 업무를 영역을 하고 있는지 요 2번은 핵심 업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服务对象 4번은 解决方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제 고충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자, 1, 2, 3, 4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핵심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 대상은 누구고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순서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해결 솔루션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실행하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만들고 혹은 성과를 내서 어떤 협력의 가치를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보시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밑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총 8가지의 구조로 잘 조합을 하면 어떤 업종에도 우리가 회사 소개할 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我们然后我们公司的核心业务服务对象有什么解决方案 이거가 4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떤 과정을 걸쳐서 手段, 过程, 실행 방법,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핵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优势能力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회사는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파트너가 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8가지 구조 핵심 요소를 보고 저희가 업종별로 어떻게 회사를 소개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무역회사일 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제 1강일 때는 회사의 입장, 그리고 또 학생의 입장,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그리고 세미나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랑 했을 때 어떤 협력의 가치가 있는지, 실은 이렇게까지 어필을 하면 굉장히 상대한테 와닿겠죠. 그래서 우선은 무역, 저희가 만약에 무역회사다 그러면 무역회사인 경우 대외적으로 어떻게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해야 될지 저희가 이 예문을 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무역회사는 어때요? 국제무역을 하고 또 크로스보더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공급망의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 시대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프로세스 최적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대응 능력이 있고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갖고 있는 거가 무역회사나 혹은 공급망 업종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전 예문을 통해서 회사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 회사 소개를 하기 앞전에 우리가 이 핵심 어구 교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面向全球客户 이 단어를 통해서 실은 업종별 타겟 고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数字化系统 이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 자사 핵심의 기술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이 있다든가 이거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의 템플릿으로 보시고 필요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예문을 볼게요. 我们公司从事国际贸易业务. 우리 회사는 어때요? 주요하게 국제무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全球客户. 좀 전에 저희가 그 핵심 요소 중에 타겟층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고객이라고 합니다. 面向全球客户提供跨境服务.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围绕产品采购与出口管理. 우리는 제품 구매와 수출 관리를 통해서 整合优质供应链资源, 整合优质供应链资源. 공급 체인 자원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通过数字化系统 디지털 시스템 프로세스를 통해서 通过数字化系统优化流程效率. 그优化라는 거는 어떤 거를 더 개선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디지털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서 同时具备, 동시에 具备는 어떤 걸 갖췄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同时具备快速影响能力与稳定交付体系. 이 회사는 동시에 이런 걸 갖췄다고 해요. 빠른 대응 능력과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갖춰서 能够为合作伙伴, 能够为合作伙伴, 우리는 파트너에게 降低成本, 원가를 낮추고 提升效率, 효율을 높이고 并实现长期共赢, 또한 장기적인 협력을 공존할 수 있는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8가지 요소가 있죠. 그 요소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핵심 업무, 그 다음에 서비스의 대상, 그 다음에 솔루션,
이 솔루션을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혹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핵심 역량,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할 수 있는 협력 가치, 파트너에게 가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소개를 했죠. 이 예문을 보시면 이 예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我们主要从事国际贸易，面向全球客户提供跨境服务，围绕产品采购与出口管理，整合优质供应链资源，通过数字化系统优化流程效率，同时具备快速响应能力与稳定交付体系，能够为合作伙伴降低成本，提升效率，并实现长期共赢。 자, 이 예문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8가지 요소가 다 조합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 예문으로 보면 이 구조가 보이지 않죠. 하나의 그냥 어떤 문장 같고, 하지만 이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我们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까요? 主要从事国际贸易业务. 우리의 서비스 대상은 누굴까요? 面向全球客户. 어떤 걸 제공하나요? 提供跨境服务. 围绕与出口管理.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整合优质供应链资源，通过数字化系统优化流程效率，同时具备快速影响能力与稳定交付体系，能够为合作伙伴降低成本，提升效率并实现. 이렇게 한 문장 속에 8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의 구조만 기억을 하면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회사나 혹은 공급망 업종일 때 이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예문 또 하나 볼까요? 제조업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소개를 할지. 자, 제조업은 뭘까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전문의 영향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OEM이나 ODM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제일 지켜야 할 부분, 물론 설계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객에게 납기일이죠. 납품까지 전 공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또 어떤 강점을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설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자동화 시대고 로봇 시대고 하는데 옛날 어떤 노화된 장비를 갖고 제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조업 혹은 OEM, ODM의 업종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를 하고 OEM, ODM의 일체형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설계부터 납품까지 전 공정에 대한 관리, 그리고 최신된 자동화 설비와 엄격한 품질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런 거가 대부분 제조업의 핵심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또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나서 이 8가지의 요소가 또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체 포인트가 있어요. 高品质产品制造. 이거는 본인의 회사, 자사의 제품 카테고리를 구체화를 하면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自动化设备, 自动化设备, 자동화 설비죠. 이 보유 시설 및 인증 내용이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문구도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선 실전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
专注于高品质产品制造. 우리는 전문적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조를 저희가 8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었죠? 누구가 고객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服务国内外品牌客户. 여기는 아까 무역회사와 달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어때요? 국내외 브랜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服务国内外品牌客户提供 OEM与 ODM 一体化解决方案.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군요. OEM과 ODM을 할 수 있는 일체형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 从产品设计到生产交付全流程管理. 제품의 설계부터 납품의 전 공정까지 관리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依托先进自动化设备与严格质量体系. 선진화된 자동화 설비와 엄격한 품질 체계를 통해 具备规模化生产能力. 규모화 생산 능력이라는 거는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稳定提供优势,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能够帮助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나오죠. 能够帮助客户提升市场竞争力并实现品牌价值增长. 이 제조업체는 이런 솔루션과 이런 전문성과 이런 관리 체제를 통해서 결론은 고객한테 경쟁력 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조사와 협력을 했을 때 고객의 브랜드가 성장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예문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좀 전에 무역회사와 소개하는 방법과 제조업체 소개하는 방법의 모든 단어와 어때요? 단어와 고객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8가지 요소로 조합이 된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 그 다음에 핵심 업무, 그리고 어떤 수단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서 고객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예문에도 8가지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공급망인 업종일 때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갖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고객한테 어떤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전 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이 8가지 핵심 요소가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이 찾으시면서 1번은 우리, 2번은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경쟁력, 그 다음에 이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고 동시에 파트너에게 고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저희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8가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我们主要从事国际贸易业务，面向全球客户提供跨境服务，围绕产品采购与出口管理，整合优质供应链资源，通过数字化系统优化流程效率，同时具备快速响应能力与稳定支付体系，
能够为合作伙伴降低成本，提升效率并实现长期共赢. 이거가 공급망의 입장일 때죠. 그리고 아까 제조업의 입장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예문을 볼게요. 我们专注于高品质产品制造，服务国内外品牌客户，提供 OEM 与 ODM 一体化解决方案，从产品设计到生产交付全流程管理，依托先进自动化设备语言，具备规模化生产能力和稳定供货优势，并能帮助客户提升市场竞争力，并实现品牌价值增长. 자, 어때요? 일본의 무역 공급망 업종의 예시와 이번에 제조업 OEM, ODM 업종의 실전 예시의 모든 문구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안에가 구조의 모듈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뭐 여기 회사에 있다가 또 다른 회사로 또 이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회사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지 고민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8가지의 모듈화된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단어만 바꾸어서 소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고수의 채널은 이렇게 핵심만 정리를 해서 모듈화의 사고를 갖게 함으로써 중국어가 쉽고 편안하게 표현이 가능한 중국어를 말하는 것을 성장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25년간 한중간에 업무를 해왔고 거의 많은 분야의 일을 접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고수만의 저의 노하우와 저의 어떤 엑기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다른 채널과 다르게 굉장히 어떤 걸 화려하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수의 채널은 비즈니스 향상을 하거나 중국어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구가 화려하거나 굉장히 어떤 이목을 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내용에 충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모듈화된 사고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소개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예를 또 볼까요? 3번. 만약에 저희 회사는 IT 플랫폼 업종이에요. 그러면 IT 플랫폼의 업종에 포인트가 있겠죠. 주로 뭘까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가 주 기술이겠죠. 그리고 개인 대상으로 할 건지 기업 대상으로 할 건지, 그쵸? 내가 어떤 IT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이 기업일까요? 개인일까요? 그리고 핵심, 경쟁력.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또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장이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것. 실은 IT 업종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자세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를 소개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것까지 소개를 하면 상대가 듣다가 이제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8개의 요소, 그 다음에 조합, 이거를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실전 예문 1번, 2번, 1번은 무역이고 2번은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럼 3번의 IT 업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소개를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致力于数字化平台开发与运营.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하는 거가 주 회사의 기술이네요. 그 다음에 뭐죠? 지个人用户. 서비스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누구라고 했을까요? 个人用户. 기업 아니면 개인 고객을 위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합니다. 방안.
이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력은 뭘까요? 智能化体系.智能化体系는 뭘까요? 디지털화, 그 다음에, 系统, 提供智能化系统解决方案.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通过大数据分析, 빅데이터 분석장,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능력을 통해서 저희는 개인 고객과 혹은 기업 고객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업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솔루션과 핵심 경쟁력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具备, 동시에 高扩展性, 고성장성, 그리고稳定运行能力, 이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同时具备高扩展性与稳定运行能力, 能帮助客户, 고객한테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提升运营效率, 운영 효율과 并实现持续增长,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핵심 어구 교체 포인트가 大数据分析, 빅데이터 분석을 AI나 클라우드 등, 그러니까 자기 자사가 갖고 있는 기술 스펙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2B, B2C는 뭘까요? B2B는 기업이고 B2C는 고객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만약에 우리 회사는 B2B만 고객 대상이다. 그러면, 服务企业, 我们致力于数字化平台开发与运营, 그리고 服务企业用户, 개인 고객을 빼도 되겠죠?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1번, 2번 예시보다도 문장이 길지 않지만 8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이 8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예문을 보시고, 1번, 2번, 4번, 4번부터 8번까지, 그 요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실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개를 하실 때, 이런 8가지 요소를 조합만 하고 단어만 교체하고 혹은 자사의 기술로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템플릿이죠. 그래서 짧지만 이 예문에도 8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我们致力于数字化平台开发与运营，服务企业及个人用户，提供智能化系统解决方案，通过大数据分析与技术创新驱动业务增长，同时具备高拓展性与稳定运行能力，能帮助客户提升运营效率并实现增长. 여기도 8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IT 플랫폼 업종인 경우에는 이 8가지 요소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자사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거부가 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 성장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상대에게 회사 소개를 하는 데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문 4를 또 볼까요? 이 회사는 브랜드 마케팅 업종인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회사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브랜드 회사는 중점이 뭘까요? 브랜드 운영을 하고 시장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소비 업그레이드 영역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채널에 대해서 마케팅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밀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이 브랜드나 마케팅 업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체 포인트가 있어요. 消费提升领域. 그럼 이거가 뷰티나 식음료나 패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거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全渠道 있죠. 全渠道는 전 채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全渠道를 빼고 우리가 웨이보, 뭐 위챗, 웨이신,抖音, 그 다음에 뭐 小红书 이렇게 채널을 명시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핵심 어구의 교체 포인트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이거가 적합하다. 그럼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예문 볼게요. 运营与市场推广. 우리는 뭐 한다고 하나요? 专注于品牌运营, 브랜드 운영과 시장推广, 시장에 홍보를 하는. 여기도 서비스 대상이 나왔네요. 누구라고 하죠? 服务消费升级领域客户.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합니다. 提供, 어떤 거를 제공을 한대요. 뭘까요? 이거 솔루션이죠. 提供全渠道解决方案.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从品牌定位到用户运营全链路管理. 어려운가요? 자, 다시 볼게요. 从品牌定位. 이 비즈니스 용어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시면 定位. 定位는 어떤 거를 정한다. 그럼 뭘까요? 이 브랜드가 우리는 어떤 타겟으로 할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品牌定位. 그 다음에 定位가 뭐죠? 우리의 타겟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겟층이 20, 30대다. 그러면 우리가 定位 20, 30, 32到 30 领域群. 그러면 이거가 品牌定位가 되는 거죠. 주요 타겟층이 20대, 30대다. 그럼 이 브랜드는 이미 그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从品牌定位, 定位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到用户运营全链路管理, 고객이 쓸 수 있도록 브랜드를 타겟팅을 정하고 고객한테 가는 것까지의 모든 루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依托精准数据, 分析与创意内容输出, 정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 창의적인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내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依托精准数据分析与创意内容输出具备用户粘性优势. 실은 중국어가 이 정도를 다 이해를 하거나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그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어가 거의 고급 비즈니스 수준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는 단어들은 중국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잘 볼까요? 특히 여기 具备高转化效率, 高转化率,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효율이 제고가 되고 효율성이 높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用户粘性优势, 이粘性이라는 거는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粘性, 붙어있다. 粘, 어때요? 끈적끈적거리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具备高转化率, 사용하지 않던 고객도 사용하게끔 하고 또 사용했던 고객도 떠나지 않게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具备高转化率与用户粘性优势,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답니다. 우세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거를 중국의 현지의 표현 맞게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能够帮助 고객한테 어떤 거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能够帮助客户提升品牌影响力 여기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하거나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이 가능하게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并实现长期价值积累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축적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실전 예문 중에 여기 있는 브랜드 마케팅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이 조금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뜻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에서도 단어뿐만 아니라 이 실전 예문에도 이 8가지 요소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머릿속으로 모듈화해서 기억을 하시면 소개하시는데 훨씬 유리하고 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我们专注于品牌运营与市场推广，客户提供全渠道营销解决方案，从品牌定位到用户运营全链路管理，依托精准数据分析与创意内容输出，具备高转化率与用户粘性优势，能够帮助客户提升品牌影响力，并实现长期价值积累。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브랜드 마케팅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消费升级领域라든가全渠道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회사에 맞게끔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예문. 우리가 1번은 무역회사, 그리고 2번은 제조회사, 3번은 IT회사, 또 4번은 브랜드 마케팅 회사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업종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투자 업종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투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형 기업에다가 투자도 하고 또 우수한 기업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금을 지원을 하고 전략적으로 수익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투자 리서치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물론 저도 이제 투자 관련 일을 또 하고 있지만 이 포인트를 갖고 투자 회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소개를 할 건지 우리가 실전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우.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투자와 비즈니스 개발 발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服务成长型企业与优质项目.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성장 중에 있는 기업과 또 우수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뭘 제공할까요? 이것이 솔루션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이런 거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아까 8가지 요소 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볼까요? 提供资金支持与战略赋能解决方案.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赋能 뭘까요? 赋能. 지금 우리가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赋能 능력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된다. 당신 회사가 만약에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힘이 없었는데 우리가 자금도 지원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제공을 함으로써 당신 회사의 능력이 배가 된다. 그래서 赋能.
능력을 더 가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후능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중국에도 이 단어를 외우시거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提供资金支持与战略赋能解决方案，通过资源整合。 이资源整合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资源整合,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모두 내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整合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리해서 합하다. 通过资源整合与市场分析, 시장 분석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프로젝트를 성장을 시키는 거를 가속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同时具备, 동시에 어떤 걸 갖췄대요. 具备投研能力,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与风险控制体系, 리스크 관리 체계까지 있네요.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能够帮助企业, 기업에게 어떤 거를 도와줄 수가 있대요. 어떤 거를 实现价值提升并创造稳定回复. 여기는 당연히 가치 제고하거나 가치를 성장시키는 거는 모든 회사의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어떤 희망이죠. 하지만 여기는 투자 업종이기 때문에 创造, 어떤 거를 만들 수가 있대요. 创造稳定回报, 안정적인 회수 혹은 안정적인 이익률을 보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교체 포인트가 있죠. 成长型企业, 지금 성장 중인 기업, 이거를 어때요? 스타트업, 风险企业, 아니면 创新企业, 중견기업,中型企业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风险控制体系, 이거를 리스크 관리 체계라고 하죠. 자사 투자 심사 프로세스로 구체화도 할 수 있다. 이 핵심 어구는 본인 회사의 강점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지금 5가지 예문을 다 봤는데요. 이 5가지 예문이 하는 업종, 그 다음에 하는 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갖고 있는 경쟁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늘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개하는 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실전 예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이 안에 8가지 요소가 어디 해당이 될까? 이러면 어때요? 글과 의미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从事投资与商业发展业务，服务成长型企业与优质项目，提供资金支持与战略赋能解决方案，通过资源整合与市场分析推动项目成长，同时具备专业投研能力与风险控制体系，能够帮助企业实现价值提升并创造稳定回报. 자, 글과 의미가 다 다르지만 8가지 요소는 여전히 이 안에 구조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예문을 봤고요. 나머지 또 5가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예문. 유통회사도 있네요. 유통회사, 리테일 업종도 있고. 근데 이 회사의, 포인트가 뭘까요?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제품 채널 통해서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성숙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효율적 운영 체계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회사 소개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6부터는 잘 보세요.
제가 실전 예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그 아까 8가지 요소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거를 빨리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어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읽기 전에 여기 교체 포인트가 있죠. 多区域市场 이거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라면 화동 시장, 화난 시장 아니면 동남아 시장, 동남아 시장 아니면 미국 시장, 美国 시장 아니면 뭐 유럽 시장, 欧洲 시장 아니면 글로벌 시장, 全球 시장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线上线下,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를 线上线下라고 하죠. 온라인, 라인에 있다. 그러면 线上, 오프라인이다. 그러면 线下.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중국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을 线上线下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주력 채널이 타오바오다. 그러면 타오바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뭐 찡동 아니면抖音이렇게 본인이 성숙한 유통 채널의 어떤 채널의 주력 채널을 유통을 하는 것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전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我们专注于产品渠道分销业务. 여기도 업무가 있네요. 우리는 어떤 업무래요? 유통. 어떤 제품을 갖고 渠道分销.分销는 뭘까요? 대리점한테 주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나눠서 주는 거죠. 나눠서 판매한다. 分销. 服务. 여기도 대상이 나왔어요. 서비스할 대상이 누구요? 服务多场客户. 다지역 시장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제공하나요? 提供线上线下一体化销售解决方案. 온오프라인의 판매 유통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을 한다는 거죠. 从渠道拓展. 루트를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终端管理. 이终端 관리가 뭘까요? B2C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고객한테. 이 终端은 최종 고객이란 뜻이에요. 终端 관리, 全面覆盖. 전면적으로 다覆盖라는 거는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루트 개척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한테 가는 것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依托成熟分销网络 성숙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与高效运营体系 고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서 具备快速铺货. 이铺货는 뭘까요? 제품을 진열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숙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적인 빠른 속도로 매장에 진열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具备快速铺货与市场渗透能力. 지금 여기 볼까요? 이런 단어들은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바이어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이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볼까요? 具备 어떤 걸 갖췄대요. 快速铺货 빠른 속도로 매장에 물건이 진열할 수 있도록 与 그리고 市场渗透能力 渗透가 뭐예요? 시장의 침투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고객 대상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솔루션을 통해서 성숙한 유통 네트워크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매장의 제품을 진열하고 시장에 침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能够帮助品牌 브랜드에게 뭐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大销售规模 판매량을 판매 규모를 굉장히 확대가 가능하고 并提升市场占有率 시장 점유율을 제고를 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문을 1부터 6까지 봐도 반복되는 거가 없어요. 그쵸?
근데 전 자꾸 반복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가 8가지 요소입니다. 이 안에도 8가지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다 보면 어떤 업종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중고수만의 채널만의 핵심 역량입니다. 모듈화된 사고를 기억을 해서 거기에 단어만 교체하면 실전 어디에서도 중국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그 8가지 요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어가 빨리 늘고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빠른 신뢰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향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我们专注于产品渠道分销业务，服务多区域市场客户，提供线上线下一体化销售解决方案，展到终端管理全面覆盖，依托成熟分销网络与高效运营体系，具备快速铺货与市场渗透能力，能够帮助品牌扩大销售规模并提升市场占有率。 자, 어때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고객이 아무래도 이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겠죠. 왜요? 전문 유통 채널도 가지고 있고 전 다지역의 시장 고객 대상으로 성숙한 유통 네트워크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로 브랜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고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고객과 거래 성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문 7을 볼게요. 이번에는 헬스케어 소비재입니다. 헬스케어 지금 많이 뜨죠. 아마 미래의 성장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라고 봅니다. 그럼 이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은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소비 제품 전문이고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대상이겠죠. 그리고 R&D부터 판매까지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헬스케어 시장은 R&D가 없으면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D부터 판매까지 전 공정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원료 사용이라든가 엄격한 왜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시장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거가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걸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실전 예문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지 보고 또 여기에 8가지 요소가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문 들어가기 전에 교체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健康消费产品 건강 소비 제품이래요. 그럼 이 건강 소비 제품을 구체화된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겠죠. 영양제, 그럼 保健品, 뭐 스킨케어, 그러면 美妆 아니면 화장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식품이다. 그러면 食品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复购优势 뭘까요? 复购 재구매율입니다. 이거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충성 고객으로도 보강을 가능하다. 그럼 뭐 复购优势 이렇게도 말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후거라는 거는 고객이 재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 고객 뭐 이렇게 교체를 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我们专注于健康消费产品领域，服务重注品质生活的消费者。 우리도 어떤 영역에 있대요. 뭘까요? 건강 소비 제품의 영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서비스 대상이 있네요. 누굴까요? 注重品质生活的消费者. 여기는 굉장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조금
생활의 질이 굉장히 질을 추구하는 소비를 하는 고객이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服务 注重 주요하게 중시하다. 뭐를? 品质生活的 질 좋은 삶 이런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주 고객이군요. 그래서 服务注重品质生活的消费者 提供이런 고객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할까요? 提供安全可靠的产品解决方案 제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안을 가지고 이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从研发 R&D부터 到销售 판매까지 全流程 전 공정 把控 공정 관리를 한답니다. 把控이라는 거는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依托高标准 기준이 굉장히 높군요. 原料 原材料 고기준의 원재료를 선택을 하고 选档 检测体系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를 통해서 具备良好用户口碑 良好用户口碑라는 거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드시거나 했을 때 입소문을 굉장히 좋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良好用户口碑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고객한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与复购优势 재구매에 대한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能够为客户 고객에게 创造长期信任价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고객에게 우리는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7번까지 6번까지 하고 다 다르죠. 왜냐면 업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어라든가 뜻도 다르지만 8가지 요소도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예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익혀야 할 단어, 그리고 교체해야 할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체인지 할 수 있는 포인트, 요거를 좀 익히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注于健康消费产品领域品质生活的消费者好的产品解决方案销售全流程把控依托高标准原材料选择与严格质量检测体系具备良好用户口碑与复购优势能够为客户创造长期信任价值자, 7번 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